안녕하세요. 보건의료 행정과 용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챕터 18 생식계통의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 여성 생식기관의 형태와 우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18-1의 남성 생식계의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좌측 상단으로부터 이제 방광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이 있고, 또 고환과 부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자를 담아서 관리하는 음낭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정자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정낭, 그 옆에 이제 전립샘, 그 다음에 요도 구선이 있습니다. 요도 구선은 요도 막성부 바로 후반에서 남성 요도의 그 관략 끝내에 묻혀 있는 그 두 개의 선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단면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같이 이 그림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우리 생식계입니다. 좌측으로부터 이제 난소가 있고요. 난자를 보관하는 우리가 난소가 있고, 자궁 몸통이 있고, 우리 자궁경부라고 하는 자궁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고창자, 이제 막창, 우리가 고든창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바닥이 있고, 우리가 자궁 바닥을 자궁 기저 부분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광, 그 다음에 이제 두덩, 결합이 있고, 음핵이 있고, 그 다음에 요도, 그 다음에 대음순, 소음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현수 거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누두가 나오게 되고, 그 누두는 우리가 이제 시상 하저부 여성의 하수체에 이르는 뭐 이게 자루가 달린 용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난소가 있고 또 이제 원인대가 있고 넓은 인대가 있고 자궁관, 자궁인대, 또 자궁 몸통, 자궁 바닥, 잘록, 뭐 이건 잘록 해달해서 이제 잘록, 팽대부, 이건 조금 넓어졌다 해서, 그 다음에 난세포, 난관체, 난관체는, 무슨 체는 이게 이제 부체, 그 체자인데, 우리가 배란을 할 때 난소의 표면을 덮고 난자가 난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난관체가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궁 속막, 자궁 근육중, 자궁 바닥막, 그 다음에 자궁 경부라고 하는 자궁목, 질, 그렇게 여성 생식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 생식기 질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성 전립선 비대다, 전립샘 비대라고 하게 되고 전립선 비대라고도 하게 됩니다. 전립샘은 대부분이 노화와 함께 이제 커지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남성의 이제 고환에서 우리가 이제 간세포에서 이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안드로겐 그러한 호르몬이 있거든요.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배뇨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오줌을 놓는데 또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고창자를 이렇게 이제 찔러서 이걸 관찰을 해서 알 수도 있고 치료에는 주로 이제 약물 치료와 액과 요법, 요도, 경유, 전립샘, 절제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림 18-3에서 전립샘 비대와 전립샘암의 발생 부위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A의 그림은 정상 크기의 이제 전립샘이고, B는 이제 비대한 전립샘의 이걸 단면, 잘라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의 그림은 우리가 H&E 염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대경상으로 전립샘 비대가 화살표에 이제 그 발생이 되고, 또 이제 암이 바깥샘 부분에 발생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18-4 결절 과다 형성을 나타내는 전립샘 조직이죠.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이게 융기가 돌기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결절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도 경유로 절제된 전립腺 조직편, 이 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그만 이제 덩어리를 이제 편이라 합니다. 그걸 쉽게 해서 조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상에서는 과대 형성성 샘관이 이제 빼곡히 들어차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립샘에도 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전립샘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SA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PSA라고 하는 건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게니의 그 이니셜 약자입니다. 쉽게 해가지고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PSA 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고창자 상태를 검사하는 부분들, 초음파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는 이제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게 되고, 또 내분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법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무치료 치료를 안 하게 되면서 경과 상태를 보게 되면서 상당한 이제 경과가 됐다라고 했을 때 뭐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전립샘암은 뼈전이 빈도가 가장 높은 악성 종양입니다. 일반 임상 증상을 계기로 발견되는 암을 우리가 임상암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 외에 전이 병소에서 먼저 발견되는 잠재암과 전립샘 비대 수술 등에서 채취된 조직으로부터 우연히 발견되는 우발암, 또는 이제 생전에는 알지 못하고 사망한 후에 이제 부검을 했더니 거기에서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되는 잠보암 등 임상적으로 무증상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립샘 상핀의 종양 부분들입니다. 그 이제 세포 이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종양세포의 그 모체가 된 조직이 그 실질세포와 비교해서 정도의 차이는 이제 있어도 기능적으로, 형태학적으로 미숙한 면을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세포 이형이죠. 또는 이제 구조가 또 이제 이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이형도의 PIN, 아까 이제 PIN이라고 하는 건 전립샘 상핀의 종양을 PIN이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이제 고이형도, 그 이형도가 조금 높다든지 이제 저이형도라든지 이런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된다. 암과의 합병률이 높아서 두 가지 모두 경계병변 또는 전암성, 이제 암이 이제 전이가 된다는 그런 병변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환, 우리가 불알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고환에도 이제 종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환종, 그 다음에 이제 고환 안에 이제 배아가 있는데 그 배아에 암이 생기는 배암종, 그 다음에 난황낭 종양이라고 있는데, 이 난황낭 종양은 우리 정소, 그러니까 포유류 수컷의 그 생식선에 그 발생하는 종양 중에 우리가 태생기에 그 난황낭과 유사한 조직을 우리가 난황난 종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모 마감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육모 형태로 그 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암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상하게 또 달리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기형종, 또 묻배아종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환종은 가장 빈도가 높아서 고환 종자세포성 종양의 한 절반 정도, 한 30 내지 40대의 고환 종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종양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등의 영상 진단을 통해서 임상적으로도 진단할 수가 있고, 임상검사에서 고환종의 크기적인 표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표지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위 원소와 같이 특정 세포를 영상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물질을 우리가 표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 18-5에서 우리가 고환에 생긴 종양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A 그림에서 이게 단면 유관상인데요. 6 곱하기 4cm 정도로 비대해진 고환은 황백색 또는 이제 충실성의 균일한 종양 조직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B 그림에서 조직상 밝은 대형 종양세포와 림프구의 두 형태성이 명확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궁목암과 형성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목암은 자궁경부암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자궁목암은 자궁의 입구부, 자궁목 부위의 목관 이행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그 형태가 평평한 평편상피암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경부암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 휴먼 폴로마 바이러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건 HIV가 아니라 HPV입니다. 제가 이거 좀 오타가 났습니다. 그림 18-6에서 HPV 감염과 자궁모감의 자연사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위험 HPV가 자궁목에 감염이 되면은 그 일부는 상피에 경도의 가벼운 형성 이상을 일으키고, 이 일부는 또 이제 중증도라든가 고도 형성으로 진행하면서 방치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뚫고 들어가는 침륜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 18-7에서 우리 파파니콜로 염색에 의한 자궁목의 세포 진단을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궁목 부분을 이제 긁어내 가지고 세포를 유리판에 이제 도마라 이렇게 씌워 가지고 파파니콜로 염색을 한 후에 관찰을 해 보게 되면은 이 세포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 18-8에서 이 자궁경부의 형성 이상과 상피 내 암종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A 그림은 이게 정상적인 점막 구조이고, 또 B 그림은 이 형성 부분들이 좀 이상한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점막 아래 3분의 1 정도의 층이 핵이 큰 E형 세포로 바뀌어지고 있죠. 거기 이제 우리가 별표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중층의 세포는 세포질이 형저하게 공포화되고 하얗게 뚫려 보입니다. 공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구멍이 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 그림에서는 상피 전층이 짙게 염색된 큰 핵을 가진 E형 세포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왼쪽의 점막은 원주 상피, 이제 원의 형태, 이제 원 기둥을 우리가 원주 상피라고 해요. 이걸로 병변이 평평상피와 원주 상피의 어떤 경계 부위에 발생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궁 몸통 암종과 자궁 내막 과다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이상이 폐경 후에 여성에게서 자궁 몸통, 우리가 자궁치부라고도 합니다만, 이 점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양성 병변으로 자궁 내막 과다 형상,
이 부분을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도 합니다만, 또 비정형, 이 원래의 형태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자궁 내막 증식이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씁니다. 그림 18-9에서 자궁 몽통 암종을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A 그림에서 육안상으로는 자궁 속막의 왼쪽에 유두, 젖꼭지 모양으로 증식하는 종약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B 그림에서는 조직상에는 자궁 내막 모양 그 샘 암종이 아래쪽 자궁 근육층 안에 그 관 모양으로 침륜성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자궁 근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병리학적으로 자궁 근육층에 발생하는 경계가 분명하고 둥근 모양의 양성 평활근종이며, 또 임상적으로는 이제 월경이 과다하거나 또 빈혈, 복부 동의로서 이게 발생이 됩니다. 그림 A에서 토란 모양으로 다발한 우리가 자궁근종을 육안으로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B 그림에서는 조직상에서는 유리화를 동반하여 평활근세포 유사의 방취형 세포가 다발 모양으로 이렇게 증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림 18-11 자궁근종의 발생 부위를 보고 계십니다. 상단 부분에 자궁 외막 아래 부분에 이제 자궁근종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근육층 내에 또는 자궁 내막 아래에 이렇게 자궁근종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육모막 상피종입니다. 육모막 부분들은 임신 중에 태아나 양수를 싸고 있는 막을 육모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육모막은 육모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비정상 임신의 이제 속발, 계속 발생이 돼서 발생하는 고악성도의 악성 종양으로 광범위한 출혈과 괴사, 이렇게 썩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기에 허파로 전이되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난소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난소에서는 조직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종양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CT나 MRI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고요. 난소의 특징적이고 빈도가 높은 종양은 표층 상피성 종양, 생식세포 종양이 그 예입니다. 표층 상피성 종양은 점액성 종양, 장액성 종양, 자궁 내막 종양, 투명세포 종양으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점액성 종양을 그림 18-12에서 보게 되십니다. 약 17cm 크기로 비대해진 다방성 점액성 남생종, 또 왼쪽에서부터 이제 표면이 이렇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른 단면이 그렇고, 조직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른 단면에서는 그 속벽에 부착한 황색의 점액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죠. 조직상에서는 점액성 원주상의 종양세포가 단층성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8-13 장액성 낭생종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이제 표면의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다른 단면, 이제 조직인데요. 자른 단면에는 끈적이지 않는 장액성 내용액이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매끄러운 속벽이 이렇게 관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상에서는 이제 장액성 정륜명체의 모양의 작은 종양세포가 단층성으로 이렇게 한 개의 층으로 이렇게 증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 18-14에서 장액성 낭생 암종을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A에서 자른 단면에서는 충실성의 결절 모양, 이렇게 결제작은 융기가 되고 이제 돌기가 되는 그런 덩이가 이렇게 여러 다발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B에서는 우리가 조직상에서 형성 이상이 이제 이상한 형태로 두드러진 대형 그 원주상 그 종양세포가 침륜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8-15에서
성숙, 낭기 이 형종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낭종, 이제 낭종이라고 하는 건 주머니 낭자거든요. 그 주머니처럼 이제 생긴 그 종양을 열어보게 되면은 속면을 관찰하게 된다면 여기에 또 모발, 털도 있고 치아 모양의 단단한 조직도 확인이 됩니다. 내부에 가득 차 있던 그 피지 같은 유사 물질이나 다량의 모발 덩어리는 이제 제거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증입니다. 난관이나 난소나 이제 골반 복막에 자궁 외부에 자궁 내막 조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원인은 왜 생기느냐 하면 이제 월경 기간 동안에 자궁 내막 조직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자궁관을 통해서 골반강으로 역류하는 경우라든가 복부에 있는 배아줄기 세포가 자궁 내막 조직으로 변환이 되는 경우 또는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자궁 내막에 전파가 되는 경우에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월경통이라든가 월경 전후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또 경련 일어나고 또 월경 중에 골반과 이제 허리 통증을 같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림 18-16에서 자궁 내막증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이제 배꼽이 보이고요, 나팔관이 보이고 또 복막, 배를 둘러싸고 있는 복막, 돌창자, 난소, 막창자 꼬리, 맥낭의 전면과 이제 방랑을 보고 계시고 또 이 맥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장과 자궁 사이에 위치한 막힌 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궁벽, 자궁의 후면과 자궁 천골의 인대, 잔록창자, 맥낭, 자궁목, 자궁경부죠. 그 다음에 해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궁 내막에 암이 생기게 되는데 자궁 내 결합 조직과 근육층에서 발견이 되고 예후가 나쁘면 폐에까지도 전이가 되는 이러한 빈번한 샘암입니다. 원인으로서는 이제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외부로부터의 그 에스트로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이제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비만 여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하복부라든가 골반에 통증이 오게 되고 또 월경 주기 사이에 이제 출혈이라든가 혹은 지속되는 이제 월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샘의 질환입니다. 이제 섬유샘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 30대 여성의 유방에 발생하는 이제 악성 종양입니다. 크기는 한 3cm 이하입니다만은 가동성이 좋고 이 가동성이라고는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이제 발병이 되고 또 탄력이 있는 둥근 종양입니다. 그 다음에 유방병증은 40대 이상의 여성에게 발생하는 양성의 젖샘 종양입니다. 유방암은 우리가 브레스트 캔서라고 얘기하면 40대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단단한 이제 접샘 종양이라든가 또 유방이 짝짝이라든가 또 피부가 어느 부분이 함몰이 되어 있다든가 비정상적인 유두 분비가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8-17에서 각종 젖샘 질환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젖꽃판, 유륜이라고 하죠. 윤자는 이제 바퀴윤자거든요. 그 다음에 젖꼭지가 있고 유두, 그 다음에 유방 파제트병입니다. 그 유방 파제트는 이제 뭐 페이젯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주로 유방에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페이젯 세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유방 파제트병이다, 피제트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섬유샘종, 유방병증 이런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18-18에서 섬유샘종, 섬유성 사이질 증식과 관 모양의 젖샘관이 이게 증식이 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18-19에서 침륜성 젖샘관 암종을 보시고 계신데 암세포가 불규칙한 접sem관을 만들어서 이게 자꾸 이게 증식이 되고
그 다음에 HER2 양성 이제 유방암입니다만은 이 HER2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의 상피세포의 증식인자 수용체 중에 이제 E형 수용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